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등변사다리꼴까지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서 알아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더 알아가듯이 우리 이번 시간에 사각형을 배우는 것도 그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은 어떠한지 또 사각형의 각의 성질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각형에 대해서 더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는 이유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실력을 키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린유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삼각형의 성질에 이어서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 평행사변형인데요. 먼저 평행사변형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한 사각형. 자, 그러니까 평행한데 사변, 4개의 변이 평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 총 4개의 변이 서로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AB와 CD가 지금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AD와 BC가 또 평행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문자로 나타낼 때는 A, B, C, D 평행함 두 변을 쓰고 옆에 이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빗금쳐서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3가지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각형의 성질 파트 중에서 특히 이번 지금 첫 번째로 배우고 있는 평행사변형이 가장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 평행사변형의 1번, 2번의 성질에 대해서 2018년도 2회차 그리고 2018년도 1회차까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성질만 가지고 2016년도 1회차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부분에서는 2020년도 2회차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서로 같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A면 A, B면 B는 서로 크기가 같다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성질이고요. 세 번째에서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잘라준다는 거죠. 이 중점은 각각의 대각선을 서로 똑같이 2등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평행사변형에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하므로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여기 이 다 변들이 평행하므로 여기가 A면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와 B가 하나의 평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둘을 더해 주었을 때 180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이 두 내각의 크기 B와 A 혹은 마찬가지 A와 B겠죠? 이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실제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만 만족시켜도 평행사변형, 5번만 만족시켜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포인트가 됐냐면 여러분 여기서 특히 3번, 4번이 실제 2017년도 1회차 문제에서 기출이 되었거든요. 이때 다음 중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1번부터 4번까지 그 사각형의 이름 없이 어떤 그냥 그림만을 그려놓고 변의 길이를 표시해주고 각의 크기를 표시해주는 등 그런
어떤 조건들을 주고 나서 그곳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1번 조건은 뭐냐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하다. 자, 이건 평행사변형 자체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평행사변형의 정의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쌍의 대변이 AB와 CD가 평행한 것, AD와 BC가 평행한 것. 사실 1번은 당연하죠. 자, 그럼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 그래서 AB와 CD가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AD와 BC가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서로 같다. 얘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여기 A와 C가 같아야 되고요. B와 D가 같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자, 여기까지 사실 지금 1번은 그냥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2, 3, 4는 다 성질에 대한 내용이어서 뭐 별로 크게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5번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가 서로 같다. 얘도 사실 이 성질들을 좀 융합한 거죠. 1번과 2번의 성질을 융합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평행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게 좀 중요해요. 여기 2번, 3번, 4번까지는 다 두 쌍이었죠.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한 쌍이기 때문에 이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거기다 플러스 길이까지 같아야 한다는 거 여기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4번에서는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일 때 첫 번째로는 ABC와 BCD와 CDA와 DAB 삼각형이 모두 평행사변형의 절반의 넓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ABC와 BCD와 CDA와 DAB 이것이 다 평행사변형의 절반의 넓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아주 짧게 간단하게 증명을 하자면 여러분 여기 AD와 BC의 길이가 같은 거 아시죠? AB와 CD의 길이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AC는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죠? 자, 우리 지금 ABC와 CAD를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ABC와 CAD 한 변 같고요. 또 다른 변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은 아예 공통이고요. 그러면 무슨 합동이에요? 그쵸, SSS 합동이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 대각의 크기가 서로 또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SAS 합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각각의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삼각형들이 평행사변형 ABCD 넓이의 절반이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삼각형 ABO 이걸 한 번 더 쪼갠 거예요. ABO와 BCO와 또 CDO와 또 DAO 이렇게 4개의 사각형이 모두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라는 거. 자, 아까 넓이에서 이제 한 번 더 쪼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텐데 여기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도 넓이가 또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삼각형에서 이 반쪽짜리 삼각형에서 이걸 또 반으로 똑같이 나눈 거니까 당연히 이 4개의 사각형이 모두 넓이가 같게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번을 한번 볼 텐데요. 이미 한 점 P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이 점을 기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삼각형들 중에서 PAB와 PCD를 더하는 거, PAB와 PCD를 더한 것이 PDA와 PBC를 더한 것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ABCD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이 2번까지는 사실 검정고시에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평행사변형 자체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지금 출제되고 있는 수준인데 여기 이렇게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뭐 이것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는 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전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AB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BC와 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지금 사각형이 또 다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 넓이가 같고 또 이렇게 넓이가 같고 이렇게 넓이가 같고 이 작은 사각형들 안에서 이것이 절반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합동인 거 여러분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를 써서 이제 나타내다고 하면 여기가 A, 여기 넓이가 또 A, 또 여기 넓이가 B라면 여기도 B, 여기가 C라면 여기도 C, D,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PAB, PCD 쪽에 이제 각각 한번 넓이를 써볼게요. 자, 먼저 PAB를 보면 PAB는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 그리고 PCD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C 플러스 D죠. 자, 이게 바로 여기 넓이고요. 그 다음 PDA는 어떻게 됩니까? 네, PDA는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D가 되고요. 그 다음 PBC 여기 이렇게죠.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같아요. A, B, C, D, A, B, C, D 각각 같죠?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지금 두 개씩 더해줘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2D인데 이거의 절반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넓이가 전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임의의 한 점 P라고 보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더한 것. 그래서 PAB와 PCD를 더한 것과 또 다른 쌍 PAD와 PBC를 더한 것이 같고 그리고 그것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요. 자, 직사각형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직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4개의 내각의 크기가 총 360도인데 4개짜리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하나에 몇 도라는 거예요? 그쵸, 9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모든 각이 90도가 되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은 무엇이냐? 자, 성질의 체크. 자, 두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자, 여기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봤던 조건에서 추가가 됐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냥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였는데 여기에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까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안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지금 각각 같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 당연히 평행하고요. 그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하면 옳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한 내각이 직각이다. 왜 한 내각만 직각인가? 내 내각이 직각이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한 각만 직각이어도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있죠. 자, 보세요. 한 A만 직각이야. 그러면 A와 C가 마주보니까 AC도 직각이죠. 그리고 서로 이웃하는 내각의 크기도 합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A가 90도면 B가 90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90도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 D도 당연히 90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 하나만 직각이어도 나머지 세 각의 크기도 전부 직각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을 했었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냥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선이 2등분하긴 했지만 서로 길이까지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직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마름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AB와 BC와 CD와 DA가 모두 같아요. 자, 마름모의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정사각형과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마름모의 성질이 무엇이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무엇한다? 네, 수직 2등분한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수직 2등분. 수직이란 말은 두 대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2등분한다.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눠주는데 반으로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직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돼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 자,
위에서는 아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봤고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봅니다. 자,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해요. 여러분, 아까 마름모의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자체는 두 대변이 평행하지만 길이는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름모는 그 정의 자체가 서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AB와 CD는 여러분 당연히 길이가 같을 거고요. AD와 BC도 당연히 길이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AB와 BC만 길이가 서로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같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마름모의 성질에서 제가 수직 이등분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뒀었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했지만 마름모는 특별하게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추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조건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요. 첫 번째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두 번째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만 있었다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죠? 그렇죠. 마름모가 되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맞아요. 직사각형에 해당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같이 가게 되면서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성질은 무엇이냐?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 가져가고 직사각형의 성질을 하나 가져갑니다.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에서 마름모의 성질이 드러나고요. 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에서 직사각형의 성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변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아까는 이제 네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 왜냐하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이미 같으니까요.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AD와 BC가 평행, 그 다음에 AB와 CD가 평행일 텐데 이렇게 AD와 BC는 이미 길이가 같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 그러니까 AB와 AD의 길이가 같아지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그냥 이등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수직 이등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정사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아까는 계속해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었었지만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름모는 한 내각이 직각이어야 합니다. 원래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는 같지만 네 내각의 크기는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서 여기가 직각이 되면 마주보는 각도 직각, 그리고 옆에 이웃하는 각도 당연히 직각이 따라서 되겠죠. 다음으로 두 대각선의 길이도 서로 같아져야 합니다. 원래는 마름모는 대각선끼리 수직 이등분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두 대각선 길이 자체가 서로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사각형은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봐서 알겠지만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정사각형의 성질이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사각형입니다. 마지막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름은 등변인데요. 뜻으로는, 그러니까 정의로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을 보고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B와 각 C가 같을 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한다는 사다리꼴 자체의 정의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성질에 보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어떤 한 쌍이냐면 평행하지 않은 한 쌍. 그래서 AD와 BC가 아니라 AB와 CD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또한 두 대각선의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사다리꼴은 그럴 일이 없죠. 그냥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돼요. 이렇게도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사다리꼴은 서로 대각선 길이가 같을 리가 없는데 등변 사다리꼴은 두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는 점, 그리고 양끝각이 같고 평행하지 않은 이 한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검정고시로 출제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배웠던 사각형들 자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자체에서 다루어지진 않지만 초등학교 사각형을 배우다 보면 이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먼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되면 사다리꼴,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한 번의 조건이 더 추가되면 한 쌍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쌍. 그래서 다른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귿 조건이 추가가 되면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직사각형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가 되면 마름모가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대각선이 수직이 되면 마름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마름모에서 또 디귿,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었어야 했던 그 조건들을 추가해주고 직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해주면 결국은 정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그냥 잠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사각형의 포함 관계가 있는데 여기 가장 크게는 사각형, 그 안에는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 되는 사다리꼴, 또 그 안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과 마름모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시 앞부분에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요,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진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진대요. 뭐냐면 일반적인 사각형을 중점을 연결하면, 그리고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대요.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또 직사각형과 등변 사다리꼴의 각각의 중점을 연결해주면 마름모가 되고요. 정사각형을 각 변의 중점으로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평행선과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선이라는 것은 평행하다는 그 선이죠. 그리고 넓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두 평행선 사이에 있고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평행선 사이에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BC로 동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행선 사이에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있든 뭐 이렇게 누워 있든 상관없이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 그 삼각형의 넓이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자, 이번에 높이를 또 동일하게 고정시켰어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는 다릅니다. 이때 이 넓이의 비는 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는 거. 자, 아까 위에서는 BC의 길이가 동일했기 때문에 1대1이라서 당연히 넓이가 같은 거고요. 이번에는 BC, CD 이렇게 두 삼각형들의 밑변의 길이의 비에 따라서 넓이 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직사각형, 마름모, 또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까지 여러 가지 사각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고 또 실제로 될 만한 포인트는 평행사변형이고요. 그 외에 뭐 직사각형이나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성질 정도만 살펴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이해 정도만 하시고 특히 마지막에 각변 중점을 연결해 만든 사각형은 출제 확률이 거의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눈으로 보시고 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문제 풀고 바로 문제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